대배야 이거.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오늘 기장을 하게 됐습니다. 박철곤 예비 후보님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기자님들 앞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박철곤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어버이날, 당시 이정우 전북 도지사는 진안군 대군면의 한 산골 아낙네에게 수범 어머니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장이 됐습니다. 50년 전에 그 어머니 표창을 받았다. 그 아낙네는 밭 한 떼기도 없는 지독히도 가난한 형편 속에서 저희들은 남편의 수발을 하면서 7남매를 다르게 키워내고 있어서 주위의 칭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난 오늘 그 아낙네가 눈물로 키운 7남매 중 셋째 아들이 전라북도의 도지사가 되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 고장 모두를 잘 살게 해보겠노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이정우 지사가 그랬듯이 힘들게 살아가는 도민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전하고 벌써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로 이 박철곤입니다. 드라마 같은 반전을, 영화 같은 역전을, 그리고 유현진과 같은 희망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맹방에서 자며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공부할 곳을 찾아 살 곳을 찾아 전국을 유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검정고시 2번과 행정고시를 거쳐서 차관 고위공직과 공기업 사장을 지내면서 국가에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장학생으로 진학하려고 할 때 한 부자 친척은 머슴이나 보내지 공부는 무슨 하면서 필란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무의 집 머슴이 될 뻔했던 저는 공직자가 되어서 평생 국가의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의 여러분의 머슴이 되려고 합니다. 50년 우리 어머니의 팍팍한 삶에 용기를 주었던 이 표창장을 생각하면서 전라북도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낳고 키워준 우리 고장 전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한때 전국을 먹여 살리시피 하던, 그리고 민족 자본의 젖길이 되었던 우리 곡창지대 금만경 어른 벌판은 이제 더 이상 부의 산실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이 산업화로 개발로 눈부신 경제발전의 혜택을 입어서 잘 살게 될 때 우리 고장은 그냥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취직할 곳이 없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나간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은 그곳에서도 고단한 삶을 계속할 뿐이었고, 고향에 남은 이들은 아이들의 학비 걱정, 취직 걱정, 결혼 걱정에 편할 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올라보게 발전하였고 훨씬 더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다른 지역의 발전 속도에 비춰서 가장 뒤처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국 전체에 걸쳐서 가장 높은 건물이 22층짜리라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희망 새만금은 시작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이제 겨우 방조제를 완성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상해의 호동지구가 훨씬 늦게 시작하고도 아시아의 경제 중심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다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유치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오고 새만금을 비롯한 국책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 이고장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힘도 발휘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라북도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이고장에서 나고 자라고 오랫동안 고향에서 동락한 것만을 자랑으로 여길 뿐 중앙정부의 산업계에 외국에 나아가서 고향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발전의 시동을 켜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환호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호남인들이 한뜻으로 뭉쳤었습니다. 대구 출신 인사를 선거 직전에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을 때에도 군말 없이 당선으로 파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한풀이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야 합니다. 특정 당에만 표를 몰아주는 묻지마 투표는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일방통행적인 투표로 우리 고장은 점점 더 고립되고 낙후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고장의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행사입니다. 누가 더 일을 잘할지, 누가 더 우리의 듬직한 모습이 될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정 정당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껍질을 깨고 일어섭시다. 알은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평생 동안 국정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나름대로의 안목과 경험을 갖췄습니다. 국내외 각 계에 많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저의 저서 머슴이나 보내지 공부는 무슨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 때 전직 총리
전 현직 장차관, 언론사 대표 등 수없이 많은 각계의 주민사들이 참여하여 언론의 화제가 된 것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지금 이 책이 서울시청 주변과 광화문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던 그 출판기를 하던 그 책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모습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에 새로운 산업을 불러오고 국가기관을 취하며 낙후된 전북이 앞서가는 전북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할 곳이 없어 기가 죽은 우리의 자녀들이 힘차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리만 날리는 시장은 사람으로 붐비고 공장은 일손 부족을 하소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금년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전세 역전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우리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서서 세계의 숨가쁜 발전 흐름에 함께 하면서 풍요롭고 잘 사는 전라북도로 만들어 나가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 박철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각계의 두루 우근을 같은 힘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자원을 모두 쏟아붓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전북의 힘찬 진군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지사 출마를 전율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응하시지 않으시고 충남시장 공천 신청하시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셨다가 최근에 철회하시고 방향을 바꾸셨는데 이게 전적으로 당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그 배경이나 계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공직을 하는 동안에도 또 공직을 마친 시점에서도 저를 키워준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라북도 지사 출마 요청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회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성남시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지역 시민들이 저를 위해서 저에게 성남 시민을 위해서 꼭 시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고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었고 당에서 될 수 있도록 당의 전폭적인 요청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능한 쪽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시작하려고 예비후보를 등록하자마자 당에 호출이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장을 그것도 우리 호남을 위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는 것은 국민과 호남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라는 간곡한 부탁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고향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서 과감히
철학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예정돼 있던 성남시장 후보를 기자회견을 철회했습니다. 혹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기자님께. 선수가 어떤 팀에서 스카웃을 했을 때 스카웃 당해서 갔다가 다른 팀에서 더 필요하다고 이정명까지 물어주면서 오라고 하면 더 큰 역할,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곳으로 또 더 의미 있는 곳으로 이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원래 목표가 우리 고장 전라북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기자회견문처럼 우리 고장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두달 당시 남았는데 선거가 지금 실적은 저희 전북도 입장에서 인지도가 없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고 지금 옆에 계신 정우청 후보는 저번에 18.2% 하는 것을 얻었거든요. 그 이상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지사 당선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짧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지도 낮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동안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의 가슴에 제가 기억되도록 또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그 출마 기자회견했는데 지금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13일이 더 땡기겠어요. 그런 그거가 있고 또 하나 더 드린다면 제가 그 현직 때 국무차장으로 이제 왕차관이지 왕차관 차관들 전부 업무 조정회의를 하는 게 주 임무가 이제 박철권 국무차장님이었는데 그때 대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고기 촛불 정국 때 정말 우리 국무총리 회의, 청와대 회의 때마다 꼭 참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협조가 이루어졌고 또 그 이후에도 정말 전라북도에 인물이 필요한데 우리 박철권 차장님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정말 국무총리실에 해결사로 지금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에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도 간곡하게 권유를 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도민들께서 그래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제 쌍발통 차원에서 많이 불어익었기 때문에 올해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믿고 적극적으로 뒤에 뒷받침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원천 장관님께서는 쌍발통이라는 이 힘든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뭔가 좀 상징적이고 차별화된 어떤 슬로건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생각해보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얼른 알아주시죠. 쌍발통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좋은 컨셉입니다. 실제 여기는 외바퀴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우리 중앙정부에 제대로 우리 전북 도민들의 우리 그 고해 해난을 설명하고 이야기해볼 만한 이런 힘, 인사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컨셉입니다. 저도 이해 못지않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런 슬로건을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전 장관님의 그 쌍발통 슬로건을 이어나가십니다. 그건 당연히 이어나가야 될 그런 우리의 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첫 달이시니까 전북도민한테 현직에 있었을 때 전북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서 기자적 감각으로 말하면 네가 그동안에 뭐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제가 군산시 명예시민입니다. 문동시 시장께서 제가 총리주재 회의에 들어가 있는데 1시간 동안 제 방에 와서 기다리다가
전달을 한 게 명예 시민인증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여러분들 그 새만금 신시도에서 공상 운도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의 그 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도입니다. 국도의 그 지정 요건을 보면 그것은 국도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원래 계획은 국가 지원 지방도였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국가가 돈을 줘도 그 돈이 그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까지 올리는 자료를 제가 제가 주도를 해서 바꿔가지고 국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 군산 명예시민이 된 것은 문동신 현 시장께서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산시의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다시 저 발전 쪽으로 전환이 된 것은 바로 저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그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3,300억짜리 프로젝트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삼각 돌려치기까지 해가면서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익산 왕궁단지 어제도 제가 고속도로 지나오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만 아직도 냄새가 납니다. 고속도로에 냄새 나는 그 축산 단지 그 앞에 있는 저수지 2개에 차 있는 폐수만 해도 그 치우는데 230억이 든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 큰 현안이 되어 있어서 익산시가 이것을 매수해서 그 개발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단지를 그 이전시키려고 할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을 때 제가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우리 장관님 계실 때입니다. 지금도 AI가 있어서 아직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2008년 4월 초에 AI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AI가 발생했을 때 그때 딱 40일 만에 끝냈습니다. 제가 직접 관계부처 실장 국장들을 일주일에 2번씩 제 방에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그때 가장 문제 보니까 김제군 용진면에서 발생한 AI가 며칠 후에 바로 나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 발생한 그 닭을 싣고 다니는 그 차가 바로 나갔는데 공세를 했는데 그 차단을 했는데 차단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경들을 투입해서 공무원과 의견이 같이 근무하도록 했었고 바로 그때 명월작업도 군대를 동원해서 하도록 군이 협조하도록 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바로 안 되는 건 관계 차관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여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촛불정국 때문에 가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때 AI 사건은 국무총리실하고 농식품부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선제적 공격 그 개념으로 40분 만에 끝냈는데 딱 40일 만에 끝냈습니다. 정말 그때가 사실 굉장히 이게 클로즈업 될 만한 사안인데 촛불정국에 그냥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AI 차단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사스를 가지고 이제 고은 총리가 자신에 작쳐서 얼마 전에 나온 그 국정은 소통이다라고 해보면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처간에 얽힌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어서 완전 책임을 맡기고 작전하듯이 막았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차관 마치고 나와서 쉬고 있을 때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고은 총리가 다른 데 다니면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실에 정부에 박철군이 있었으면 저거 지금 저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도록 했을 텐데 이 고은 총리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예비 등록 안 하셨잖아요. 오늘 오후에 등록하려고. 오늘 하시니까 강의에서 또 1차 공부에서 시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공모 형식을 진행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공모 없이 전략?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상고 초래를 했습니다. 성남 쪽으로 모셔오는 것도 정부 고위 관계자 또
여러 당의 고위 관계자 이런 분들이 여러 분이 해서 이렇게 모셔보았는데 이제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이게 이제 2차 공모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 절차니까 그런 행정적 절차는 바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최고위원 회의 가서 다 협의를 다 마쳤고 거기 또 우리 박철건 후보님께서 가서 다 인사 드리고 다 해서 이제 행정 절차만 남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예비 등록하고 또 사무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아마 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정운천 전 장관님께서 해남에 있으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후보를 모시다가 직접 오셔서 같이 이렇게 위원장들 우리 또 같이 위원장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어떤 당선을 목표로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또 대표도 주시고 원내대표도 주시고 그래서 살아서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국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그런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로 현지에서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께서 그래도 살아 돌아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 그 제가 사실은 그 성남시는 예비 후보 등록에 딱 바로 취소를 해버리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인을 받고 그러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확실하겠다 싶어서 그 시간이 며칠 걸렸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말로만 힘 있는 후보가 아니고 내려올 때 요소에 필요한 분들한테 다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전북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은 공약하겠다. 무조건 협조를 지원해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서운해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운함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결을 잘 하신다고 이제 여기 총리실 회계사 이렇게 또 적고 그러셨는데 도지사가 되신다고 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북공항 공항 문제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공항 부지를 보상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또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 해괴한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또 공항 부지를 놓고 이제 자치단체 간 김제시하고 분산시 간에 경쟁 아닌 경쟁이 지금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혹시 또 아시고 계시다고 하면 어떤 방안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산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김제 신공항을 만들 것이냐 설계비를 반영하고 추진하다가 그 타당성 문제로 그 김제 신공항은 접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더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확인을 하고 또 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제가 조정 전문가입니다. 그 과천에서 주로 경제부처끼리 이견이 많은데 제가 총리실에 저희는 광화문에 있는데 제가 회의를 소집하면 과천 사람들이 앉아있어 박철곤이가 손대고 불렀으면 50%는 이미 끝났다. 그런 것만 들어도 실제로 제가 공무차장 할 때 광해부처 차관들을 제 방에 불러가지고 회의할 때 회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들 다 믿지? 다 믿지? 이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 알았다. 나한테 믿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다짐 받고 이렇게 하자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쉽지 않은 문제인 줄 압니다만은 조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조정이 되고 실제 서로의 이해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평생 해온 게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 간의 이해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빠른 얘기인데 선거협부 구성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인각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고 이달 안에 좀 이달 너무 늦죠. 네. 며칠 내로 다 완성하겠습니다. 캠프 완성하신다 이거 공약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언제쯤? 공약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지금 날짜를 딱 못 받기는 어려운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까지 있던 그런 현안들 물론 담겠습니다. 그러나 전북을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필요하면 지금 후보 상태에서도 바로 중국에 가서 요인들도 만날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함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질문이 많았고요. 전라북도가 지금 몇 개 시군인지 알고 계세요? 14개 시군입니다. 시 6개하고 네, 인구는 몇 명인지 아시죠? 187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만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할 사람이라고 믿고 지지해 주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진짜 그걸 쓰면은 좀 괜찮은 거 안 되죠.